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놓인 아주 거대한 역설에 관한 겁니다. 전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우리 땅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책이 동시에 지구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. 오늘 분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.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. 큰 그림부터 시험에 나올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. 먼저 전 지구적 식량 문제라는 거대한 배경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거예요. 그리고 나서는 시험에 직결되는 핵심 단어와 문장을 콕콕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전 지구적 식량 문제. 이 모든 이야기가 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2050년의 과제.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달하는데 문제는 농사 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압박감, 이 절박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파트, 관계의 양날의 검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지문의 핵심 딜레마가 등장하는데요. 관계라는 게 분명 해결책인데 동시에 문제 그 자체라니?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농사 짓는 땅 중에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관계 농지는 고작 15%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85%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거죠. 15%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? 그쵸?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. 그 15%밖에 안 되는 땅에서 전 세계 식량의 무려 3분의 1, 그러니까 33%가 생산돼요. 어마어마하죠? 이 압도적인 효율성,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. 이 화면을 보면 이 지문의 핵심 갈등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왼쪽 약속을 보세요. 빗물에만 의존하는 땅보다 수확량이 2배나 많고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을 책임지죠.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. 근데 오른쪽 위험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. 땅에 소금에 절어버리는 염분화를 일으키고 결국 땅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지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Thus, it is highly unlikely that irrigation will be abandoned as unsustainable practice in the near future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야, 이거 땅 망가지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당분간 관계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. 바로 이겁니다. 생산성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이 위험한 방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.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들,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첫 번째 단어, 셀리니티입니다. 염도, 염분 농도라는 뜻인데 그냥 땅이 짜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알파이자 오메가,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이리게이션, 관계죠. 인공적으로 농작물에 물을 주는 행위. 이 지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해결책인 아주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, cultivation, 경작이나 재배를 의미하죠. 간단히 말해서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기본적인 단어지만 중요해요. 마지막으로 degradation입니다. 황폐화라는 뜻인데 토지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걸 말해요. salinity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? 바로 degradation 되는 겁니다. 이 두 단어는 짝꿍처럼 같이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 시험에서 빈칸 문제로 내기 딱 좋은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한번 뜯어볼 거예요.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논리적인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On the contrary, the shortage of suitable agricultural land and a need to meet the 2050 challenge will most like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irrigated land.
on the contrary, 즉 오히려라는 말로 시작하죠. 농경지는 부족하고 90억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관계 농지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. 와,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이죠. 이 문장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시험 문제 나갑니다. 집중! 이 문장의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? 농경지가 부족한 이 상황이 관계농지 비율을 어떻게 만들까요? 늘릴까요? 아니면 줄일까요? 정답은 당연히 increase죠. 생각해보세요. 먹을 건 더 많이 필요한데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. 그럼 어떻게든 생산량을 쥐어짜내야겠죠. 그러려면 비효율적인 긴물 농지 대신에 효율 끝판왕인 관계농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논리적인 흐름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싹 정리하면서 이 지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결론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자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주제문입니다. Thus, the salinity issue will remain one of the key threats to global food production in the 21st century. 결론은 뭐냐? 이 salinity issue, 즉 땅이 짜지는 문제는 앞으로 21세기 내내 세계 식량 생산에 계속해서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는 겁니다. 이 뼈아픈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최종 정리,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시험장에 이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. 첫째, 도전, challenge. 인구는 느는데 땅이 없다. 둘째, 역설, paradox. 유일한 해결책인 관계가 오히려 땅을 망친다. 셋째, 전망, forecast.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이 흐름만 기억하면 이 지문은 끝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. 그럼 땅이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? 아니면 이 끔찍한 부작용을 해결할 어떤 새로운 기술,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야 할까요? 이 어려운 숙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.